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어제 쌀쌀한 날씨가 오늘 시장에 온기로 덮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제 작은 소망이 전해진 걸까요? 간밤 미증시는 또 전반적으로 약했었는데 우리 시장에 온기를 전해줄 수 있는 아주 확실한 힌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이크론의 상승인데요. 마이크론 신고가 행진은 우리 시장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상승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훈풍의 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 더욱더 상승으로 가는 시장의 흐름이었는데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시죠. 코스피는 또 하루 만에 돌아온 외국인의 탄력이 좀 더 힘을 실어줬습니다. 0.7% 상승 탄력 가져갔고요. 2,757선에 마감했습니다. 기관까지 수급을 더해줬네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이 같이 들어왔는데요. 어제 1% 넘는 상승 이후에도 같은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탄력에는 두 종목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엔젤 로보틱스와 삼천당 제약에 좀 수급의 쏠림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락 종목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쏠림이 좀 심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제와 좀 같은 결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좀 대응하기가 좀 힘드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이런 종목의 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저희와 함께 전략적인 부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메이저 수급을 통해서 또 어떤 쪽에 수급 쏠림이 있었는지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은 단연 또 반도체 종목에 좀 더 시선이 닿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론의 영향 정말 컸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2년 8개월 만에 8만 전자를 장중에 터치했는데요. 정말 아쉬운 게 오늘 100원 부족한 79,900원의 종가를 형성했거든요. 상승 추세 더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해 보도록 하죠. 뿐만 아니라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이렇게 리노공업, 네오센도 그렇고요. 또 반도체 전반의 수급 물줄기가 타고 들어갔다는 점에도 좀 집중을 해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저 PBR도 정말 꾸준히 모아가고 있거든요. 기아도 그렇고요. SK텔레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통신주에도 계속 저 PBR에 대한 이 기대감 몰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방산도 꾸준히 담는 쪽에서 또 빼놓는다면 좀 서운한 쪽이죠. LIG 넥스원은 로봇 재료도 담아가고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역시나 또 수급 함께 들어왔습니다. 최근에는 작은 기업들 위주로 시세 나고 있다는 점에도 좀 전략적인 부분을 세워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보실 부분은 삼천당 제약인데 어제는 독점 공급 계약 소식이고 오늘은 비만 치료제 뉴스 나오면서 거래 대금 흡수를 했고 기관 수급도 받쳐주면서 연속성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삼천당 제약, 정말 제약바이오 쪽에서 계속해서 좀 변동성 보이는 것 같지만 또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가져가야 될까 고민 많이 되실 텐데 저희가 또 잠시 후에 이 부분 세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죠. 엔터인데요. SM과 하이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같이 들어왔는데요. 개별 종목 단위로 이렇게 또 메이저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이슈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도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까요? 메이저 수급 통해서 어떤 전략 세워갈 수 있을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중에는 삼성 SDI 또 기관의 수급 꾸준히 들어오고요. 알테오젠, HLB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은 패시브 자금 포함해서 여전히 꾸준히 수급 들어온다는 점. 하지만 변동성은 크다라는 부분도 챙겨보시고 이렇게 또 HLB는 오늘 주초음까지 있었는데 어떻게 또 장중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지도 좀 장중 흐름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잡아야 될까 고민 많이 되실 텐데 보려면 또 고점이고 그럼 바이오가 주포일까라고 또 보면 변동성이 좀 극심하죠. 그럼 새로운 쪽에 눈을 돌려야 될까 본다면 어느새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고민들 또 저희가 덜어드릴 테니까 지금 생방송 집중해 주시고요. 장중 전략을 챙겨가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는데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됩니다. 들어오셔서 장중 전략도 든든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도 있습니다. 팍스탁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않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고수의 강펀치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시장을 이기는 강한 펀치,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증시 상승 시작, 꼭 투자해야 할 바이오주는입니다. 평균적으로 3월과 4월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섹터죠. 4월 초에는 미국 암연과학회가 있고요. 6월에는 또 종양학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폭적인 호재 속에서 또 개별적인 호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을 시작으로 해서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신약 자체 개발했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놨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삼천당 제약이 있습니다.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약물이 글로벌 판매량 5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9개국의 독점 계약까지 소식까지 함께 전하면서 앞으로 미국 등 다른 국가에 판매하는 것도 굉장히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상한가, 그리고 오늘은 26%까지 급등 마감하면서 코스닥 시총 12자리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투심이 회복되다 못해 정말 들끓고 있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역시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또 윤 정부가 생산 규모를 200조 원까지 대폭 늘리겠다라는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죠. 이 정부발 이슈가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멘토님께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고요.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알테오젠, 펩트론, 그리고 HLB, 그리고 삼천당 제약 등등 주주총회가 줄지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 가장 매력적으로 보고 계시는지도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정리해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도 함께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엔비디아와 함께할 투자 기업입니다. 엔비디아가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950달러, 그러니까 1000달러를 코앞에 둔 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를 등에 업고 있는 삼성전자 역시도 장중에 8만 원 위로 올라서면서 2년 3개월 만에 8만 전자를 탈환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HBM뿐만이 아니라 파운드리 수주도 줄지어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10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역시도 18만 원을 목전에 둔 채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 현재 HBM3를 워낙이나 순조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상향 조정뿐만이 아니라 예상 영업이익이 11조 원에서 15조 5천억 원까지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의 이 HBM은 사실 MUF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도체를 이렇게 쭉 쌓아 올려서 그 다음에 액체를 넣고 굳히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수율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에서부터 물량을 많이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선두 주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렇지만 삼성전자 또 자금력 무시 못하잖아요. 격차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와 함께 앞으로 발걸음을 쭉 맞춰갈 기업은 과연 어떤 기업이 있을지 여쭤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오늘은 팍스탁의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그래도 나쁘진 않았는데 수급 쏠림은 좀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큰 장이 이제 도래하고 있다. 뭐 증시가 이제 한국만 못 갔어요. 사실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 일본은 이미 작년부터 크게 오르면서 신고가를 갔는데 한국 시장 못 갔습니다. 이런 불균형이
해소되는 국면이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 오르기 시작했다. 부동산으로 치면 이제 강남이 먼저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도 뭐 강남 옆에 있는 뭐 구리나 뭐 하남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따라 올라가는 시점이니까요. 증시의 봄을 기대하자라는 말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옆에 구리는 좀 너무 멀지 않아요? 그런가요? 네. 마포나 용산 뭐 요쯤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하여간 뭐 강남이 뭐 미국이었다고 치면은 뭐 먼저 많이 올랐고 이제 우리가 오르는 시기니까 지금 뭐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좋은 시기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데요.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우리 주린이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투자해야 될 기업들 뭐 저번부터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사기만 하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시장 오를 차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사기만 하면 오를 종목 과연 무엇일지 또 멘토님과 함께 장중의 전략도 든든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돼 있죠?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 생성되거든요. 그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또 장중 전략 흐름 읽어가시면서 또 세워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강펀치 키워드는 또 어떻게 잡아주셨을까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볼게요.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가 담겨 있네요. 증시 상승 시작. 꼭 투자해야 할 바이오주는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증시가 상승하는데 바이오주가 바로 그 히어로 섹터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시장 섹터에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 주도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 시대에 풍미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뭐 과거에는 뭐 과거 정부에서는 뭐 카카오 같은 것들이 이제 주도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2차 전지들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시장 주도주가 뭐 카카오가 잘 안 움직이죠. 뭐 2차 전지도 재미가 없죠. 주도주가 바뀌었다. 이번에 나오는 주도주의 한 삽을 떠서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같이 동참해야 될 종목들과 기업들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증시가 뭐 2,800 벌써 눈앞에 와 있어요. 순식간입니다. 3,300까지 하는데 갈 수 있는 그런 차트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뭔가 이제 아파트로 치면은 동네에 프리미엄이 없던 아파트가 프리미엄이 1,000만 원 붙더니 2,000만 원 붙더니 하면서 뭐 1억, 2억 붙고 그랬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증시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우리 시장이 이제는 3,000선까지 기대감을 얹어가는 요즘 시장 분위기인데 그 안에서 또 바이오주가 또 힘을 얹어갈 수 있겠다는 부분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바이오주 이야기를 더 세밀하게 해봐야 될 텐데 이 안에서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 종목이 HLB예요. 네, 그렇죠. HLB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HLB 코스닥의 이제 시총 상위가 바뀔 것 같아요. 바이오주로 오늘 보니까 또 우리 윤 대통령께서 바이오 산업 200조 시대를 열겠다라는 정부의 R&D 투자 확대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식 시장은요 정부 정책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뭐 이 정부에서 뭐 바이오를 육성하겠다라는데 굳이 우리가 바이오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위주로 말하면은 제가 뭐 지난 시즌에서 뭐 집어넣어서 1위를 했던 종목이 HLB 생명과학, HLB 제약 그거와 함께 저는 한올바이오 파마 뭐 이런 기업들도 좋아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자, 근데 아쉽게도 제가 HLB 생명과학과 이런 것들 준비했는데 그날 뭐 이렇게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편입을 못했다. 하지만 제가 노란톡에서도 그리고 지난 시즌에서도 좀 강조를 드린 게 HLB인데요. 이 아나운서님 보시면 뭐 대단하죠. 요즘에 핫한 종목들이 여기 다 놓여 있죠. 이렇게 HLB 생명과학 실계좌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냐는 거 어느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이런 수익에 대해서. 수익은 않습니까? 뭐 말할 게 없죠. 두말하면 잔소리 아닌가요? 대단하죠. 근데 지금 HLB 같은 경우는요. 엊그제 제가 노란톡방에서
15%로 오르는 상태였어요. 내가 이거 한번 물려봐라 우리 HLB 그냥 꼭지에 사봐라 했는데 또 올라요. 그냥 사기만 하면 오르는데 그 얘기는 조만간 더 좀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만 네. 이런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신약 개발을 앞두고 있다라는 점에서 최근에 증시가 좋잖아요. 이 수급 쏠림이 있으면서 이쪽 분야에서 과거 2차 전지 막 폭등했던 것처럼 이런 바이오 기업들, 선택된 바이오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말을 좀 드리면서요. 근데 정말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왜 선택된 종목들만 가는 걸까요? 그게 항상 주식시장이 그래요. 예전에 미국에서도 니프티 피프티라 그래가지고 뭐 열 몇 종목만 쫙 올랐던 기억이 있었고요. 또 과거 리만 사태 이후에는 차화정일에서 자동차 화학 정유만 올랐어요. 그리고 뭐 코로나 이후에는 뭐 제약주, 신풍제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크게 오른 이후에 여러 가지 순환매가 돌았지만 이번 이제 증시에서 이렇게 뭐 가는 종목 한번 시세를 크게 낸 적이 있는 종목은 또 잘 못 가는 경향이 있고 그동안 한 번도 시세를 내지 않았던 쪽에서 뭔가 새로운 주도주가 항상 나오는데요. 그게 바이오 쪽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뭐 추세를 믿어야겠죠. 뭐 바이오에 대해서 또 이런 후발주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렇게 조언을 드렸고 또 입장하셔서 오시면은 또 이 시간대에 말씀 못 드리기 좀 어려운 것들도 좀 조언을 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참여하시면은요 제가 좀 자세하게 그 부분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오주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또 요즘 장세에서 워낙 변동성도 극심한데 그만큼 변동성과 함께 시세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장중 전략도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장중 전략은 또 노란톡방 안에서 가져가실 수 있고 또 멘토님께서 포트폴리오 속 안에 챙겨주신 종목들은 생방송 중에 또 저희가 가격 전략 세세하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생방송과 장중 전략 모두 다 챙겨가셔야겠죠. 생방송 가격 전략과 또 장중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오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바이오가 오늘은 또 삼천당 제약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어요. 네. 삼천당 제약이 시총 10위 탈환한 거 알고 계세요? 네. 아니 오늘 또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1조 3천억 원 정도의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그렇죠.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 수급이 들어왔는데 그 수급의 1조를 한 게 또 저희 노란톡방이 수급의 일부를 1조를 한 것 같아요. 오늘 공교롭게도 저는 뭐 상한가 이후에 오늘 저는 15만 원 이상까지의 상승을 예측해서 노란톡방에서도 요 삼천당 제약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뭐 26% 상승이 있었죠. 그러니까 먼저 이제 보니까 HLB 같은 주식들, HLB 같은 경우는 이제 간암 신약이죠. 간암 신약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청 FDA의 본 심사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고요. 이런 이제 신약 개발 이슈들로 이런 작은 회사들이 신약 개발이 되면요, 뭐 매출이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예를 들어서 뭐 5억 원, 10억 원 벌던 기업이 순식간에 뭐 100억 원 이상 벌게 되면요, 주가 폭등은 뭐 어쩔 수 없이 숙명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 신약 개발 기업들인데요. 삼천장 제약의 경우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제품 국내 허가 신청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좀 앞두고 있다라는 그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뭐 가격적인 것은 이제 노란톡방에서 제가 이 정도까지는 더 오르겠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는데요. 아직은 저는 뭐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후발주로 재포트에 있는 기업이 뭐 한올바이오파마인데 아직 보면 순서대로 오르는 것 같아요. 한올바이오파마가 이제 좀 올라갈 순서가 아닌가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회사도 바토클리압 자가 면역 치료제와 항체죠. 미국 임상 3상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뭐 성공이 됐을 경우는 이 회사도 HLB처럼 역대급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뭐 정부 정책도 그렇고, 뭐 바이오에 대한 육성과 함께 뭐 이런 뭐 수익이
뭐 바이오만 사면은 HLB 생명과학, 뭐 HLB 이런 수익이 나고 있는 것을 본다면요, 이런 수익에 저거는 이제 나랑 관계 없어가 아니라 동참하는 투자자분들이 좀 되시기를 바란다라는 조언을 좀 드려볼게요. 네, 또 수익을 워낙 잘 내주시다 보니까 함께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다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일단 삼천당제약은 신약 개발 관련한 소식과 함께 유럽 여러 국가의 독점 공급 계약 소식 어제 전해졌죠. 또 상한가로 출발을 또 장 초반에 상한가 또 직행하면서 마감까지 마쳤고 오늘도 26%대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비만 치료제 관련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또 삼천당 제약 긍정적으로 바라볼만 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차트도 한번 봐주실까요? 삼천당 제약. 네, 삼천당 제약은 또 차트 분석, 지금 현재 자리 위치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단기로는 좀 저는 오늘 아침에는 괜찮았어요. 삼천당 제약은. 근데 제 차트에서는 단기로 요것이 제가 좋아하는 우주 돌파죠. 우주 돌파 차트인데요. 보통 이제 요 우주 돌파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요 상단까지는 저항이 없습니다. 저항이 없다. 하지만 이 주식이 뭐 장기 길게 보면은 더 갈 텐데요. 단기적으로는 저는 뭐 15만 원 정도 선에서 좀 기간 조정 이후에 예전에 이제 HLB가 했던 행보처럼 HLB처럼 보시면은 HLB는 뭐 이렇게 아직도 오르고 있죠. 1차 상승 이후에 눌림목을 나타내고 또 가죠. 이렇게 또 가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길게 보면은 저는 이제 삼천장 제약이 좀 한번 많이 오르고 나서 지금 이 자리다 치면은 조정이 올 시에는 저도 편입 후보로 강력하게 고려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조정 시 매수 관점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 하필이면 이제 그날 제가 방송 출연하게 되면 조정하는 날 할 텐데 그게 또 막 가버리면은 좀 어렵겠지만 뭐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요 종목에 대한 뭐 매수가, 요 종목 말고 또 바이오에서 좀 또 앞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이제 노란톡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방송에서도 좀 가격 전략을 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워낙 또 한올바이오 파마부터 HLB 그룹주 그리고 또 삼천당 제약까지 뭐 이전에는 종근당으로도 굉장히 또 수익 많이 내주셨고 바이오 관련해서는 일가견 있는 분이시죠. 어떻게 또 바이오를 주도주로 가져갈 수 있는지 또 촉이 워낙 좋으신 분이니까 함께 장중 전략 세워 가시는 방법은 노란톡방입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펀치 키워드 바이오로 잡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도 가져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강펀치 키워드는 엔비디아와 함께 투자할 기업은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엔비디아 또 미국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도 또 어떻게 강세 주도주를 가져갈 수 있을지 보려면 엔비디아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죠. 그런데 어제 장에서는 또 엔비디아도 물론 플러스 마감을 했지만 마이크론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멘토님. 네. 마이크론 이야기부터 시작을 좀 해볼까요? 네, 이제 우리 국민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아시다시피 메모리 시장과 함께 GPU 시장 여러 가지 인공지능 시대에 꼭 투자해야 될 기업들을 본다면요, 결국은 이제 뭐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HBM 반도체,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GPU 그래픽 연상 장치입니다. 장치죠, GPU죠. 이런 GPU 옆에 딱 붙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딱 붙어서 아파트처럼 이렇게 있는. 아파트요? 네, 그 아파트처럼 쌓아놓은 거. HBM 그거죠, 말씀하시는 걸까요? 고대역폭 메모리인데, 자, 이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지는데요. 또 격세지감을 좀 느껴볼 수가 있어요. 한때는 이제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서는 뭐 1위였잖아요. 요즘 보면은 낯설다. 저는 좀 불쌍해 보인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 마이크론한테도 지금 좀 밀릴 정도로 좀 안 좋은 그림이 있어서 뭐 삼성전자의 잃어버린 10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반도체 시장은 지금은 선두가 SK 하이닉스고 엔비디아의 칩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마이크론이 양산을 이제 시작한다라고
또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와 함께 할 수 있는 기업에 포함되느냐 안 포함되느냐를 이 삼성전자라는 이런 대단한 기업이 겨우 그래야 될까 좀 참 낯설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당당해야 될 삼성전자가 지금 뭐 실제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엔비디아와 함께 하고 있는 두 가지 기업들이 바로 이제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이제 되는데요. 뭐 향후에 삼성전자도 거기에 좀 포함됐으면 뭐 긍정적으로 본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뭐 잘 되기를 좀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어제 마이크론이 강했다라는 걸 보면 또 정통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여전하다라는 시장의 해석을 볼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죠. 이제 정통 반도체, 뭐 후공정, 전공정 이렇게 소부장 쪽을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신기술 쪽에 키워드를 가져가는 온디바이스 AI냐, 뭐 CXL이냐 이쪽에 좀 더 전략적인 부분을 챙겨가야 하는 걸지 왜 고민이 되냐 하면 아무래도 반도체라는 게 정말 매일매일 순환매가 돌고 있거든요. 네. 정말 이게 매일매일 반도체 이야기를 해도 새로워요. 그 정도로 고민이 되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멘토님도 워낙 전략을 잘 세워주시니까 여쭙고 싶은 게 그렇다면 그냥 딱 정해주시면 좋겠어요. 삼성, SK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그럼 정통 반도체를 봐야 할까요? 아니면 신기술 쪽을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통 반도체라고 말하는 거는 옛날 PC 기반으로 규격 반도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것들이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메모리 시장도 예전에 이제 규격적인 제품이라면요.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뭐 생각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비규격 제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제조해서 DDR 램을 만들어내서 찍어내서 양산했던 시대의 램이 아니라 대만의 TSMC 같이 어떤 기업이 뭔가 이 반도체에서 메모리도 필요하다면은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 생산하는 그렇죠. 쪽이죠, 그거를 TSMC 는. 맞춰서 생산하는 게 HBM이고요. 그러니까 메모리 시장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이렇게 규격화된 DDR 램을 다 PC에 꼽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각자 이제 따로 양산해야 되는데요. 삼성전자도 이번에 좀 메가인가요? 뭐 발표했죠. 네이버와 함께 반도체 마하원. 마하를 했는데 그런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게 SK 하이닉스고 엔비디아 하고 있고 네이버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걸 쓰면 비싸니까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가격이. 그러니까 이제 마하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거기에 맞춘 전략으로 반도체 시장이 변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뭐 주도하는 것이 어쨌건 뭐 거대 공룡이 엔비디아니까 이제 노란톡 제가 또 수익 인증을 보시면 알다시피 엔비디아 사면 올라갑니다. 엔비디아 사시면 올라가는데 어제도 뭐 1% 오르고 그제도 3% 오르고 꾸준하게 올라가서 벌써 이제 제가 이거 투자하시라고 한 게 공개했던 게 한 40 몇 %였는데 지금 어제처럼 보니까 90%가 넘었어요. 자,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이 엔비디아 상승이 예전 테슬라의 1000불 넘어갈 때랑 유사하다. 1000불 넘었어, 1000달러 넘었어, 1200달러 넘었어 하더니 2000달러까지 갔습니다. 주식은 가면 많이 가요. 엔비디아가 그런 과정 중에 있고요. 거기에 수혜를 볼 기업이 그래도 대한민국에 있다. 대한민국에 있다. 네. 어디라고 보세요? 네, SK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입니다. 오. 하이닉스만이 엔비디아에 옆에서 딱 붙어서 형 동생처럼 업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저 하이닉스의 좀 고위층이 또 저의 뭐 제부 그런데 근데 예. 코스피가 예. 3,300까지 오르길 바라시죠? 3,300 뭐 차트적 분석으로 보면 그 정도까지 좀 갈 거라고 상승이 보세요? 예 놓여 있어요. 그럼 지수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 종목은 삼성전자잖아요? 네. 그럼 삼성전자가 올라야 지수도 빨리 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삼성전자도 좀 오르겠고요. 저는 뭐 삼성전자도 오르지만 이제 수익률 차이에서 제가 요것을 봤을 때 미국에서도 엔비디아랑 알파벳이랑 마이크로소프트, AMD 네 개를 같이 투자했는데
하나는 90%, 하나는 13%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13% 수익도 중요하지만 90% 수익의 비중이 요 40%인 것처럼 이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하이닉스 비중을 좀 높여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이제 뭐 출발했기 때문에 뭐 부담 없이 뭐 투자에 뭐 임하셔도 뭐 바로바로 수익을 뭐 한 달, 두 달 안에 결과를 볼 수 있는 기업이 SK 하이닉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 향 종목들이 아니라 SK 하이닉스를 보자. 네. 오, 좋습니다.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를 노려보자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럼 또 이 종목을 어떻게 노려볼 수 있을지 상세한 가격 전략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잡아봤습니다. 바이오와 또 엔비디아 관련한 전략들,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종목으로 압축해 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상황실 먼저 들렀다 올게요.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더 강해진 수익 배틀 쌈장, 더 강해진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은 바로 이동훈 멘토님이십니다. 어제 나오셔서 이렇게 i3 시스템과 원택을 편입하겠다라고 해주셨는데 모두 다 편입 완료됐고요. 특히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됨에 따라서 오늘 방산 굉장히 좋았죠. 장중에 49,000원 올라서면서 목표가까지 코앞에 둔 상태로 마감이 됐습니다. 역시나 신규 편입됐음에도 불구하고 2%대 강세 수익률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해주셨는데요. 이 역시도 오늘 장중에 11,970원, 그러니까 목표가 12,000원을 코앞에 두고 있더라고요. 내일은 목표가 뚫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주식팀이신데요. 한국 BSC가 정말 무섭게 올라가다가 3일간의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약바이오 확실한 주도주잖아요. 함께 손잡고 또 오름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베이스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게 매도 처리가 됐네요. 자, 그리고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멘토님이신데요.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4.6% 강세 마감했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마이렉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웹툰이 최근에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를 주간사로 선정했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놨죠. 미국 상장 정말 코앞에 뒀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오늘 거의 9% 가까이 상승 탄력을 가져갔습니다. 반면에 셀바스헬스케어는 매도 처리가 됐지만 그렇지만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이었다라는 것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분 살펴볼 차례가 됐죠. 바로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신데요.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20일부터 주가가 꾸준히 상승세를 잘 만들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고 목표가인 43,000원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효성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편입하자마자 급등이 나온 다음에 그 고점을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역시나 수익률도 정말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전 종목 빨간불인데 너무나도 아쉽게 파란불을 살짝 켜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추가 전략 있을지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드디어 내일 국내에서 최초로 삼성전자에 납품할 양팔 로봇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이 이슈를 안고 조금 더 갈 수 있을지, 지금 현재 목표가 달성을 했거든요. 추가적으로 전략 변경하실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포트폴리오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배틀은 바로 최강 쌈장을 뽑는 탑3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이시는 것처럼 1위에는 진짜 주식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 2, 3위 간격, 그 격차가 굉장히 좁아진 모습이네요.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 오늘 정말 열일을 해주셔서 거의 47% 넘는 수익률을 챙겨가 주고 있고요. 오늘 이정호 멘토님도 정말 빛났죠. 40% 넘는 수익률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 1위 자리를 탈환할 종목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거든요. 눈 크게 뜨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연실이었습니다.
수익 배틀 3장 팍스탁의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이오와 반도체 관련한 종목 이야기 더 압축해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 전에 명승부사의 포트폴리오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열일을 해준 포트폴리오 또 어떤 종목이 활약을 해줬는지 살펴봐야 될 텐데요. 기아부터 볼까요? 기아가 또 배당락 적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간불을 켜고 있어요, 멘토님. 워낙 자리를 또 잘 잡아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기아 또 저 PBR 관련해서 모멘텀 가져가면서 오늘 수급도 들어왔거든요. 기관 외국인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기대감 더 가져가도 될까요? 네, 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어제 가격을 앞으로 더 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셔도 최근에 이제 배당락 이슈가 있으면서 배당 이후에 외국인들의 좀 매도가 나오면서 많이 눌렸지만 요 자리를 깨고 내려갈 수가 없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면서요. 뭐 이런 자리에서 제가 제 노란 톡방에서 말씀드렸던 게 HLB입니다. HLB 생명과학 같은 종목이었는데 그 종목이 이런 날이었어요. 이런 날 1차 상승 이후에 좀 조정이 좀 많이 들어와서 눌림목 자리, 볼렌저 밴드와 함께. 근데 그날 제가 편입을 망설여서 현대 로템을 갖고 왔는데, 야, 이게 뭐 이제 막 올라가고 있죠. 뭐 그런 자리가 저는 기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뭐 기관 수급도 들어왔는데, 뭐 이 앞으로는 내릴 일이 없으니까 보유하면은 수익 날 일만 남았다라고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제보다 더 좋은 자리는 없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기대감 더 가져가 보도록 하죠. 홀딩 전략으로 보고 또 어떻게 더 목표가까지 도달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기아 리뷰 여기서 마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볼게요. 또 앞서 이슈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단독 뉴스라서 좀 주의는 필요합니다만 일단은 내일 삼성전자가 쓸 양팔 로봇 관련해서 공개할 이슈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일 더 또 상승하면 어떡하죠? 멘토님 이제 1위 자리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뭐 요번 뭐가 글쎄요예요? 가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네. 이게 지금 조정이 좀 들어와도 할 말이 없고요. 뭐 갑자기 날아가도 할 말이 없어요. 이 종목은 뭐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무섭습니다. 뭐 가면은 막 급등을 하는 종목인데 내일 뭐 이슈가 있어서 좀 요즘에 좋았는데요. 뭐 그 양팔 로봇이 양팔이 잘 안 움직이고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1차 목표가를 좀 짧게 잡았다라는 정도로만 말씀드리면서요. 다음 주에 나오셨을 때 또 목표가를 상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2차 목표는 상향을 좀 해두겠습니다. 25만 원 정도로. 좋습니다. 지금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겠다. 또 추가 전략 주셨습니다. 25만 원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꼭 참고해 주시고요. 로봇주 관련해서는 꾸준히 봐야 할 섹터라고 또 일전부터 계속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슈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고 또 계속 기대감도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보죠. 유일하게 파란불 켜고 있는 하나마이크론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조금 아쉬워요. 어떻게 추가 전략 가져갈까요? 네, 이 종목 제외하겠습니다. 시원하게 시원하게 깔끔하게 제외하도록 하고요. 네. 기분이 나빠요. 전 종목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뭐 오를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하나마이크론하고 한미반도체 중에 좀 고민을 했는데요. 한미반도체가 대장인 것 같고요. 뭐 그거와 관련해서 저는 잠시 후에 신규 편입 종목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저희가 강펀치 키워드에서도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 계속 드렸죠. 어떤 종목으로 편입을 해주실지 가격 전략 관련해서는 다음 신규 편입에서 또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오늘 하나마이크로는 시원하게 보내주는 걸로 또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예, 자, 깔끔하게. 이 외에 다른 종목들은 이미 또 아주 지금 불꽃 축제 중이죠. 빨간 불을 다 켜고 있고 수익률 2위 자리에 합산 수익률 거의 뭐 50% 가까운 수익을 내주고 계십니다. 대표 종목으로는 지금 효성중공업, 한올바이오파마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지금 AI에서 파생되는 전력기기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로봇주까지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들 이미 선점해서 정말 주도주 감별사라는 이 닉네임이 너무나도 걸맞는
있는 종목들 다 선점해 주셨다는 점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립니다. 이런 종목들은 노란톡방 안에서도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장중 전략도 세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가격 전략은 생방송에서 그리고 또 장중 소통은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영어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또 하나 더 보죠. 코덱스 일본 터픽스백 이거 ETF 상품인데요. 이게 또 BOJ 이후에 엔저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메리트 있다고 보실까요? 궁금합니다. 요것도 올라가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 엔저가 되면서 수익을 까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ETF는 엔저가 되면 좀 불리합니다. 그래도 증시 오르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뭐 수익은 나고 있는데요. 뭐 보유 전략 길게 보시면은 뭐 N 고가 왔을 때 더 수익이 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본 뭐 전체 증시가 가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일본과 함께 한국도 간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편입한 종목인데요. 수익 뭐 지수 자체니까 수익 꾸준히 낼 수 있다 봐지고요.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좀 편입이 200원 차이로 안 된 거가 하나 있는데 네. 그 종목이 바로 제가 사랑하는 종목이 이 시간대에 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네. 어떤 종목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한화 에어로. 이 200원 차이로 편입이 안 됐는데 네. 요번 지난달에 46%, 요번 달에 16% 올랐죠. 방산. 이거 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 당시에 그죠? 뭐 요날 편입을 못한 게 200원 차이였는데. 노란톡방에서는 계속 전략 주고 계신가요? 그렇죠. 아까 뭐 제가 계좌 인증도 보여드렸는데 이거 빼고 HLB 제약 빼고 나머지 걸로 지금 수익을 내고 있어서도 2위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쉬움 뚝뚝 남는 네. 미련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이 종목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 저희 시즌 1에서는 굉장히 그 킹왕짱 종목으로도 넣어주셨던 종목인 만큼 계속 가져가야 할 만한 종목이라고도 강조를 해주셨던 종목이거든요. 이렇게 방산주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꾸준히 들어올 만큼 계속 봐야 할 섹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장중 수급은 어떠한지 그 흐름은 또 어떤지 어떤 이슈가 나오고 있는지 흐름에 맞는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일본 또 관련해서 일본 ETF 상품도 봐주셨고 미련이 남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속 종목들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신규 편입 종목 또 당당하게 네. 이 종목을 넣어야 한다 하고 또 가져와 주신 종목은 뭘지 궁금하니까요. 어떤 새로운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뭐 제 포트폴리오에서 저는 또 좀 일단 제 포트폴리오에서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 앞으로 더 오를 게 높은 게 효성중공업하고 한올바이오팜입니다. 요 종목이 맞아요. 저는 더 많이 치고 올라갈 거라고 봐주고 효성중공업도 조정이 끝났어요. 조정이 어제 오늘로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처럼 치고 올라갈 것이고요. 오늘은 제가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엔비디아와 함께하는 우리 전 세계 기업이죠. 반도체 기업, 대표적인 기업, 꼭 우리 주리 분들이 이번 장에 놓치면 안 될, 투자해야 될 요 기업을 과감하게 52주 신고가에 편입을 하겠습니다. 이게 떨어지면 망신이죠. 오, 정말. 망신입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대형주를 샀는데 수익을 못 냈다면 망신인데요. 저는 무조건 수익 날 거라고 보는데요. 종목명은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정말 이 종목을 공략해 주실지는 몰랐어요. 네, 보면 이제 뭐 5월 달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뭐 하이닉스가 얼마 전에만 해도 9만 원이었는데 18만 원입니다. 이거 지금 18만 원. 100% 올랐어요. 100%. 이거 작년 5월부터 출발해서 그리고 쉬었던 기간이 있었고 상당히 힘들었죠. 뭐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월봉 연봉을 본다면요. 전고점을 이미 넘어섰고 매물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인 기관의 쌍그리 매수가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더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있어요. 인공지능 시대에 AI들이 AI들의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런 시대에 다행히도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의 위대한 기업들을 투자할 수 있어서 저는 한국의 그 선배님들에게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뭐 좋은 기업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반도체 못 만드는 나라가 99%예요. 전 세계에 반도체 만드는 나라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산 하이닉스 좀 투자해 보자 말씀드리면서요. 내일 뭐 시초가 제발 시초가 좀 높게 안 됐으면 좋겠고요. 마이너스 한 2%로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목표가는 일단 1차 목표가 19만 원까지 좀 봐주고요. 뭐 대형주기 때문에 게다가 최근에 좀 올라왔기 때문에 목표가를 뭐 더블 보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우주독파 상단 부위인 19만 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뭐 손절은 요 주식 사서 손절하면은 주식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식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건 15만 원으로 좀 낮게 깔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또 큰 종목을 잡아주셨어요. SK하이닉스 신규 편입 종목으로 또 소개해 주셨고요. 매수가, 내일장 시초가, 목표가 19만 원, 그리고 손절가 15만 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엔비디아에서 또 GPU를 설계하면 또 그 옆에 따라 붙는 게 HBM이죠. 그 HBM을 또 대표적으로 만드는 게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를 또 공략해 주셨는데 오늘 외국인 기관 너나 할 것 없이 수급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멘토님. 네.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저도 SK하이닉스를 요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저점 자리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차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상승 이후에 눌림목 자리가 여기였죠. 아주 좋은 자리인데 이날 제가 뭐 출연을 하기 전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요날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뭐 며칠 전이죠. 급하게 오르더라고요. 급하게. 주식이 뭔가 급해요. 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급하겠죠. 그리고 이제 전고점을 좀 넘어섰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좀 조종마다 모아가는 전략 하신다면요. 하이닉스 지금 회사 분위기 매우 좋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HBM 분야에서는 이 하이닉스가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잘 모르세요. 세계 1위가 하이닉스고 2위가 마이크로논이고 삼성전자가 지금 3위까지 떨어지는 반도체 시장에서 그런 뭐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하이닉스를 원픽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중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HBM을 키워드로 가져가는 이 SK하이닉스 공략해보고 싶다. 계속 고민하셨다면 이 가격 전략 챙겨보시고 또 장중 전략, 장중 소통도 노란톡방 안에서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과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미국 시장도 계속해서 봐주실 거고요. 또 일본도 함께 가져가면서 글로벌 시장 전반적인 모든 시장의 눈도 함께 노하우 챙겨주실 분이니까 우리 시장을 더 세세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과 함께 시장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신규로 편입해주신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